이 영상은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잘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 자, 어떻게 잘 낫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족저근막염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낫지 않죠.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뭐 체충격파도 해보고 뭐 스트레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해 보시지만 날만 하면 재발하고 좀 괜찮나 싶으면 또 아프고 겁나서 등산을 못 가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딱딱한 바닥에 서 있지는 못해서 집에서도 늘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자, 족저근막염이 왜 낫지 않을까?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란 단어만 생각하게 되면 족저근막에 문제가 있으니 발바닥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발바닥에 자꾸 집중이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 염증이 있으니까 발바닥 어떻게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낫는 거거든요. 사고의 폭을 조금만 넓혀볼까요? 족저근막에 주는 스트레스가 그냥 단순히 족저근막이 늘어나서만 생긴 게 아니라 족저근막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 종아리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척추 주변부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광배근 같은 등 뒤쪽 근육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반복되는 분들은 자기의 자세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평상시에 종아리 근육이 너무 많이 긴장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서실 때 무릎을 과도하게 뒤로 빼고서는 반장슬로 서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를 뒤로 약간 제낀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빼고 무릎을 뒤로 빼고 서는 이런 자세. 등과 허벅지와 종아리가 지속적으로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된 뒤쪽 근육들이 족저근막에 스트레스를 줘서 반복적인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나쁜 자세가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냐? 자, 이거 빨랫줄로 생각을 해볼게요. 빨랫줄이고 제가 이렇게 옷을 걸었습니다. 자, 옷을 걸면 이 빨랫줄의 힘이 어디로 전달될까요? 어디로? 그렇죠. 제 양손끝에 빨랫줄의 힘이 전달되면서 빨랫줄이 끊어진다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가운데가 끊어질까요? 아니죠. 부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제 양손 끝에서 빨랫줄이 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아킬레스건 끝을 이 빨랫줄 끝으로 보고요. 뒤로 빠진 무릎을 이 빨래라고 생각을 해보고 왼쪽 손끝을 골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뒤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힘이 양쪽 아킬레스건과 골반 쪽에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은 부위가 되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힘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와 연결되는 족저근막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좁기 때문에 힘이 많이 전달됩니다. 자, 골반으로 올라가는 라인은 근육이 올라갈 때 넓은 부위로 붙게 돼요. 그래서 힘이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뒤로 빼고 서 있으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에 많은 힘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아킬레스건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 손끝을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염으로 보시고 왼쪽 손끝을 목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래를 골반으로 보겠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킬레스건과 목에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보다는 족저근막염이 있는 아킬레스건 쪽 인대들이 더 좁게 아주 밀집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 당연히 뻐근하겠지만 족저근막염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에 무릎을 뒤로 빼고 서시는 분들은 무릎에 힘을 약간만 빼주세요.
힘을 너무 많이 빼서 무릎이 굽혀질 정도가 아니라 무릎에 힘을 살짝 빼서 일직선이 될 정도까지만, 즉 힘을 한 5% 정도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짝 구부린 느낌만 가는 느낌으로 잠그지 마시고 살짝만 힘을 빼는 자세로 쓰시게 되면 종아리와 허벅지의 긴장이 한층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복근이 약하신 분들, 특히 주부분들 설거지 하실 때 배를 싱크대에 기대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복근에 힘이 없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를 밀고 있으면 이렇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등 뒤쪽 근육들이 다 짧아지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배를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복부에 힘을 주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배를 약간 당겨서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서 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뒤쪽 근육과 앞쪽 근육의 긴장이 맞기 때문에 족저근막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평발을 가지신 분들에게 족저근막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신 분들은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과 족저근막에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발바닥에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이미 다 늘어나 있는 이런 족저근막 갖고 계신 분들은 족저근막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렇게 걸을 때 터벅터벅 걷게 되면 발바닥이 아치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되는데 평발이신 분들은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염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평발이신 분들은 아치를 만들어주는 아치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라든지 뭐 수건 잡아당기기, 뭐 골프공 굴리기 그런 운동들을 해서 아치를 조금 만들어 주시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 또는 아킬레스 건염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면 내가 자세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빨랫줄 끝에 있는 부착부에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바르게 정렬하시고 골반을 바르게 정렬하시고 이런 바른 자세 생활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고생하던 족저근막염에서 좀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